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40살이 되었고 남편은 50살입니다. 23살에 바로 취직한 회사에서 남편을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10살 차이 나는 남자와 5년의 사내 연애 끝에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그 당시 연애 때의 그를 기억하며 간신히 참고 있네요. 배우자와 저는 10년 동안 부부관계를 10번 했습니다. 그 와중에 5년은 단 한 번 했는데요. 그걸로 바로 임신이 되어 둘째를 낳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그걸 보며 우스갯소리로 저보고 이렇게 말하더군요. 당신 자웅동체 아니야? 어떻게 그게 가능해? 당연히 듣고 기분 좋지 않았었어요. 둘째가 5살인데 남편에게는 5년 정도 된 외도 상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상간녀에게 애들 사진도 보여주고 제 얘기도 서슴없이 한다고 하네요. 상간녀는 30대 후반의 청소년 상담사입니다. 그런 여자가 청소년 상담한다는 게 믿기지 않더군요. 남편은 5년 전 채팅 어플로 그녀를 만났다고 해요. 당시 그녀는 30대 초반이었다고 합니다. 그 채팅 어플이 뭔가 하고 나중에 가입해봤더니 세상의 모든 음담패설은 그곳에 다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5년 동안 매주 취미생활로 축구하러 갔습니다. 남편의 취미생활이 축구여서 저는 그게 진짜 축구인 줄 알았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 여자와 주로 금토일 데이트한 거더라고요. 심지어 주말에 시댁에 애들 맡겨두고 그 여자랑 데이트하러 가기도 했네요. 그 사람은 완벽하게 결혼기념일부터 어린이날, 생일, 크리스마스, 결혼기념일 등 모두 그 여자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실 남편이 돈을 잘 벌지도 못합니다. 300만 원도 못 벌어요. 남편의 월급은 250만 원입니다. 생활하기도 빠듯한데 그 월급 가지고 그 여자와 데이트하려고 제 남편은 주유비만 일주일에 50만 원 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 월급 구경조차 못했었습니다. 저는 둘째 이후로 남편과 데이트한 것이 총 3번입니다. 저랑 그렇게 차 타고 다닌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오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남편은 취미부자입니다. 축구, 골프, 스크린 골프 하느라 바쁩니다. 주유하고 남은 돈은 모두 그곳에 사용했어요. 심지어는 매주 일회하는 축구 회비마저 제가 내줬습니다. 제가 바보 같다고요? 왜 그것도 모르냐고요? 저는 그냥 기름값 많이 나온다는 말만 순진하게 믿었어요. 남편의 카드 내역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10년 이상 저 혼자 힘겹게 결혼 생활 한 거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저랑 10살 차이 나니까 50살이니까 제게 잘하지 못해서 그냥 나이 때문인 줄 알았어요. 전화 카톡이 없어도 그냥 바쁘고 피곤하니까 그런 거겠지라며 생각했어요. 저는 자영업해요. 작은 가게 운영합니다. 코로나로 너무 힘든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 남편은 9천만 원 정도 되는 외제차를 할부로 구매했더라고요. 다달이 나가는 100얼마도 제가 다 냈습니다. 저는 그렇게 가게 운영하면서도 자잘한 집안일부터 시댁용돈까지 모두 제 부담이었습니다. 모든 생활비도 다 제 몫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걸핏하면 제게 폭언하는 것도 일상이었습니다. 속상했지만 이상하다 싶다가도 그저 남자의 갱년기라고 생각하고 묵묵히 참고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도움 주지 않는 남편은 사소한 걸로 늘 걸고 넘어지더라고요. 넌 왜 그렇게 대책 없이 대출 막 받는 거야? 코로나 때문에 가게가 잘 운영 안 돼서 코로나 대출 받은 거야. 그렇게 무턱대고 대출 턱턱 받으니까 문제지. 그럼 어떡해? 코로나로 가게 운영이 안 되는 걸. 어휴 문제다 문제. 오히려 본인의 감정 기복이 심하면서 제게 늘 나무랐습니다. 내가 보니까 말야 너는 자존감이 낮은 것 같아. 그게 무슨 소리야? 자존감이 없어서 감정 기복이 심해 보여. 당신이 더 심해 보여. 아쉽다. 내가 볼 때 넌 70점짜리야. 대체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 남편이 바람피는 걸 알게 된 건 2달 전입니다. 남편은 당연히 회사에 있을 줄 알았어요. 당신 어디야? 당신 무슨 일이야 이 시간에? 잠깐 나왔다가 당신 회사로 들리려고. 지금? 안 돼. 나 잠깐 나왔어. 어디? 당신 외근직도 아니잖아. 어쩌다 보니 일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집에 못 가고 데려다 주고 가야 돼서 집에서 기다려봐. 그게 지금 대체 무슨 소리야? 회사 들린다니까? 그냥 집에서 대기하라고. 집에서 얘기하자니까. 남편은 알 수 없는 소리로 횡설수설하였습니다. 결국 낮에 남편을 만나지 못하고 퇴근 후에 남편과 얘기하게 되었는데요. 갑자기 남편은 그때부터 막말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나 너랑 이혼해볼까 생각해본 적 있어. 넌 없니? 그게 무슨 소리야?
너도 이제 팔자 고치는 게 어때? 안 맞다는 생각 해본 적 없어. 이제 와서 팔자를 고치라고? 당신 여자 있지? 나 너랑 같이 살고 싶지가 않아. 그렇게 어느 날 갑자기 남편 스스로가 자백하듯 외도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하염없이 울면서 말했어요.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상간녀 소송 들어갈 거야. 무슨 상관녀 소송을 해. 됐어. 이혼이나 하면 돼. 무조건 상간녀 소송할 거야. 이혼이나 해. 애는 너가 키워라. 그리고 나 돈 없는 거 알지? 양육비 못 줘. 저는 남편의 휴대폰을 뺏어서 그간 기록을 보게 되었습니다. 검색 내역을 보니 바람도 바람이지만 마사지, 키스방 등의 업소를 수 없이 검색했더라고요. 업소 아니면 본인의 취미생활 기록으로 가득했습니다. 차박, 차박용품, 골프용품 등이요. 심지어 애들이 독감 걸려서 입원했을 때도 안마방 간 것 같더라고요. 저랑 애들은 혹시라도 독감 옮길까봐 회사 일하는데 지장 갈까봐 걱정하면서 입원한 병원 오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병원밥 돈도 아껴보겠다고 애들 밥에서 한 숟가락씩 덜어서 3박 4일을 먹으며 버텼네요. 남편은 심지어 시부모님 아프고 입원하신 날도 지금 보니 남편은 상간녀와 나들이 갔었더군요. 저는 작은 가게 운영하면서 돈 버는 기계였던 거예요. 돈이 대체 무슨 소용이 있나요? 가족이 소중한 거 아닌가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이후로 저는 살이 10kg 이상 빠졌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어찌하다가 남편의 1년치 통화 기록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각종 가족 모임에는 어김없이 상간녀와 놀러가기 위해 예약한 기록 흔적들이 남아있더군요. 저는 눈이 뒤집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족 행사 때마다 빠져나가서 저를 그렇게 외롭게 만들었다는 사실이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지금도 뻔뻔하게 제게 얘기합니다. 우린 이혼이야. 상간녀 소송 무서울 줄 알아? 여튼 너랑은 이혼이야. 남편은 저에게 싹싹 빈 적도 없어요. 그 당당함이 저는 매우 화가 났고 억울합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화가 나면 제어가 안 됩니다. 그럴 때면 남편은 제 눈치를 본다기보다 오히려 조롱하듯 얘기하더군요. 어우 무서워. 야, 너 너무 무섭다. 이제는 그냥 너 알아서 해. 아우 무서워. 내가 무서워. 상간녀 소송이 싫으면 삼자 대면해. 나와 내 자식들한테 사과하라고 해. 나 요새 걔 번호 몰라. 번호를 왜 몰라? 둘이 그렇게 붙어 다녀놓고서. 걔가 원래 번호를 자주 바꿔. 다른 남자 있을 수도 있고. 걘 채팅으로 만나는 남자가 너 아니고도 많다는 얘기네. 근데 고작 그딴 년 때문에 가족이 파탄 나는 거야? 몰라. 상간녀 소송도 하고 이혼 소송도 하고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안 말려. 저들이 너무 파렴치해서 이제는 소송도 제게 의미 없다고 느껴집니다. 그냥 이 세상에서 저만 이대로 사라지면 될 것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그러고서 최근에 다시 싸우게 되었습니다. 저는 결국 제어가 안 돼서 애들 앞에서까지 울면서 소리 지르게 되었습니다. 나 이혼 소송 꼭 이기고 죽을 거야. 알아서 해. 나 죽을 것 같다고. 내 지난 시간 인생 책임져. 너 지금 애들 앞에서 뭐 하는 거야? 애들이 이런 거 보고 자라야 해? 너가 지금 애들을 운운할 자격이 있니? 야, 애들 앞에서 소리 지르지 마. 너 때문에 미쳐서 이러는 거잖아. 내 인생 책임지라고. 너 애들 만지지도 마. 내 목숨 같은 애들은 내가 지켜. 그냥 애들 내가 키운다. 기가 막혀. 애들 학원비 한 번 제대로 내준 적 없으면서 지금 애들 앞에서 착한 척이야. 남편은 역으로 저를 미친 사람처럼 만들고 마치 착한 아빠라도 되듯이 행동하더군요. 이렇게 돼버린 마당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대체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사라지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느껴집니다. 다른 분들의 의견 들어보시죠.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냥 상간녀한테 남편 주고 이혼하세요. 그게 상간녀와 그 인간한테 복수입니다. 그들의 앞날이 너무 뻔하지 않나요?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두 사람의 운명이 얼마나 잘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이라도 신이 도왔다고 생각하세요. 월이 150만 원 벌면서 축구와 골프를 즐기며 외제차를 탄다고요? 거기다가 돈 쪽에서 바람까지 핀다고요? 그 지경까지 가도록 부인분이 참고 인내하신 게 죄라면 죄네요. 이 차는 혹대연했다고 생각하세요. 쓰레기는 쓰레기장으로 가야죠. 왜 슬퍼하시나요? 옛 어른들 말씀 하나도 틀린 거 없습니다. 조광 지쳐버리면 인생 망합니다. 남편분 인생 망할 날만 남았네요. 그동안 아내 덕분에 누린 남편의 자유잖아요. 저런 인간이 애 생각하는 척이라니 혐오스러워요. 어차피 없는 게 더 나은 남편이에요.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소송은 꼭 하시고 양육비도 꼭 받으시고요. 어떻게 보면 슬퍼할 일이 아니라 기뻐할 일 같아 보여요. 사연자분이 현명한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 잘 들으셨나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